중년의 탈무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첫 번째 이야기, 노인과 빵입니다. 옛날 깊은 언덕 너머 작은 마을에 하루에 단 하나의 빵만 굽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특별했습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럽고 손으로 반을 가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치 햇살 속 이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빵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빵은 한 개뿐이오. 줄 선 분께 드립니다. 하루 한 개. 그것은 그 마을의 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부자가 말을 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번쩍이는 금화를 들고 노인 앞에 섰습니다. 하루에 하나? 그런 게 어딨어? 돈을 줄 테니 전부 내게 파시오. 하루치, 아니, 한 달치 전부.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빵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자는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밀가루에 물 넣고 구우면 되는 거잖소. 그날 밤 부자는 제빵사를 불러 노인의 오븐을 몰래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불꽃의 세기, 밀가루의 양, 반죽의 시간, 모든 걸 기록하고 따라했습니다. 며칠 뒤 부자의 집 굴뚝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처럼 구운 빵이 무려 30개나 오븐에서 나왔습니다. 부자는 빵 하나를 들고 들여다봤습니다. 겉은 비슷했고 냄새도 그럴듯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만들었어! 그는 그 빵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그런데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밀가루 맛이잖아. 그러고는 다시 한 입을 먹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입. 이 정도면 괜찮은 맛이지. 그렇게 그는 혼자서 하나, 둘, 셋, 16개까지 빵을 먹었습니다. 배는 부르고 입안은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내가... 그는 어느새 빵 부스러기를 흘리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남은 빵이 아직도 1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 엄마. 부자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빵을 하나 집었습니다. 에이, 이거나 가져가라! 그는 문을 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하나를 아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울음 좀 그치게 해. 아이의 엄마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아이 역시 무슨 꿈이라도 꾼 듯 조심스럽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는 대꾸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잊고 있던 어떤 것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다시는 빵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빵을 구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는 장정에게, 아이를 업은 젊은 어머니에게, 구부정한 허리로 지나가던 노인에게까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오늘은 특별히 더 따끈합니다! 사람들은 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부자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바빴고 손은 늘 밀가루 투성이었으며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었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조용히 그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바로 하루에 하나의 빵만 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오랜만에 광장으로 내려온 듯 수염을 단정히 다듬었고 손에는 작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 사도 되겠소? 노인은 말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부자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빵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오신다면 그땐 정가 받겠습니다. 둘은 따끈한 빵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나눔의 온기와 기다림의 맛이 그 빵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의 탈무드, 어른들을 위한 동화,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를 파는 상인입니다. 어느 마을 구석,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좁은 골목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를 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것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햇살이 들면 조용히 그림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때론 짧게 웅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그림자를 자르고 또 잘랐습니다. 처음 자른 것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시, 설명할 틈도 없이 낙인 찍힌 순간들, 꾹 참고 넘겨야 했던 말들. 그는 그것들이 마음속에 피멍처럼 번져가는 걸 견디지 못해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은 후회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순간, 고개를 돌려버렸던 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아침들. 그는 그것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느꼈고 또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은 미움, 두려움, 외로움, 실망. 그는 그림자 속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하나씩 도려내며 버렸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걸음도 가벼웠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정리 잘하셨나 봐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햇살이 비추는데도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도 자신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 간 거지? 그는 사람들 곁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누구도 그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친구는 그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으며 연인은 어느새 다른 사람 곁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감정들, 잊고 싶어 도려냈던 조각들 안에는 사실 자신이라는 사람의 결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 감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그는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지워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오래전 싸웠던 아버지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미웠어요. 하지만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안아줬다는 걸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어. 고마웠어. 지금은 곁에 없는 연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어. 그는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이름 붙이고 받아들였습니다. 눈물도 났고 가끔은 웃음도 났습니다.
그러자 아주 천천히 그의 발밑에 작은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흐릿했지만 하루하루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림자가 돌아오자 사람들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 그의 자리가 생겼고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사진 속 연인의 눈빛이 어딘가 닮은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는 예전보다 주름이 많고 조금은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감정을, 나의 모든 시간을 껴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난 뒤 바람이 조용히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햇살은 그의 발밑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그림자는 그와 함께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탈무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세 번째 이야기, 분노를 담은 병입니다. 옛날 옛적 유럽의 북쪽 깊은 산속 마을에 작은 초록 지붕의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엔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지요. 이름은 에드가.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약초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차를 다리고 묵묵히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에드가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향긋한 허브 냄새는 나지 않고 대신 뭔가 매캐하고 쓴 냄새가 골목을 따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에드가가 사람을 저주하는 약을 만든대 매일 병에 독을 담고 끓인대.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척했던 이들도 그를 필요로 했던 이들도 모두 조용해졌죠. 단 한 사람, 어릴 적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눴던 여인만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낙엽이 흩날리는 어느 저녁, 조용히 에드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그대로구나. 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 그대로가 아니네. 너 지금 무슨 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에드가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한쪽 벽에는 투명한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병 속에는 검은 액체가 일렁였고 각 병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파혼된 약혼식, 친구의 배신, 내 잘못 아닌 손가락질.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병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네가 견뎌온 일들이야? 에드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담았어. 조금씩 잊지 않으려고.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의 눈빛은 무너진 둑처럼 붉게 젖어 있었고 손은 차디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병들은 어디에 쓰는 거야? 에드가는 한 병을 들어 벽난로 옆 주전자로 옮겼습니다. 매일 끓여. 그 냄새를 맡으면 잊지 않아도 되거든. 사람들의 얼굴, 말투, 손짓까지 다 선명해져. 벽난로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방 안가득 기묘하고 쓰디쓴 냄새가 퍼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공기. 여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에드가, 넌 이 병으로 그 사람들을 벌주려는 거야? 에드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억울했어. 그날의 내가, 아무 말도 못한 내가 그게 자꾸 떠올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졌어. 여인은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병들 네가 끓이고 있지만
그 냄새를 매일 마시는 건 결국 너 자신이야. 그들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는 그날에 혼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날 밤 에드가는 처음으로 주전자에 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병 하나를 꺼내 벽난로 불 속에 던졌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 목소리는 에드가가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사실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었던 그날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에드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그제야 알아차린 듯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에드가의 굴뚝에서 더는 검은 연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오랜만에 퍼지는 따뜻한 허브차 향이 골목길을 따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드가는 자신이 모아뒀던 병들 중 몇 개를 챙겨 마을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병들은 강가에 묻히거나 숲가에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병들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병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순 없지만 더는 끓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듣기만 해도 지혜가 쌓이는 이야기. 중년의 탈무드에서 내일도 기다릴게요.